예, 안녕하십니까. 자, 또 꽁을 잡아야 되죠. 예, 꽁 잡는 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적천수 천리 2권째예요. 임철조 선생이 말씀하시는데 22장이 바로 관살장이죠. 그래서 이 천미에서는 적천수에서는 천미가 아니라 적천수에서는 특별하게 관살장과 상관장을 뒀어요. 인수장이나 제격장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무시무시한 주의해야 할 대상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관살장도 무시무시하죠. 상관장도 무시무시한 거예요. 왜? 이 상관은 곧 상관을 경관했을 때 어떻게 했냐? 결과적으로 난변. 참 통변하기가 어렵다. 가능하기도 하고 봐서 괜찮기도 하고 보지 말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시주도 이렇게 길어요. 그런데 임시주는 더 길겠죠. 그래서 임시주를 이렇게 끊어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남발을 붙였어요. 모두 붙여 있는데 하나하나씩 전부 끊어서 했다는 거죠. 지난 강의에 이거를 했지만 복습삼아 오늘 사례명주는 4개뿐이 안 되는데도 얼른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30분 정도 할애를 해서 이걸 복습삼아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상관이라는 것은 훔칠 절자예요. 명주의 원신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이미 선량하지 못하다. 그래서 상한다. 일간의 귀한 기운을 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더욱이 함부로 할 사자거든요. 종횡무진한다. 마음대로 막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래서 선악이 무상. 항상 늘 같지 않다. 이게 선악이 항상 같지 않다. 나쁜 짓을 할 때도 있고 좋은 짓을 할 때도 있다.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이제 방법이 있죠. 이 상관을 잡는 방법이 있어요. 반드시 취해야 된다. 원국에서 관형. 이건 권세권자의 저울대 형자거든요. 이것도 무게중심. 그러니까 무게를 한번 달아봐라. 과연 무엇이 강해서 무엇으로 어떻게 이걸 치료제로 쓸 것인가를 찾아봐라. 약을 찾으라는 거예요. 약을. 그 사이가 기간 작용하는 게 종종 부동. 늘 그렇게 같지는 않다. 불가집 일론야라. 한 가지로만 잡고서 얘기하지 말아라. 첫 번째, 상관용인격이 있다. 이게 오늘 할 거예요. 상관격에서 인성을 써라. 그런데 상관용제를 할 것이다. 자, 이 상관용 재성을 쓰겠다는 것은 뭐냐면 일주가 뿌리가 있어야 돼요. 유근해야 돼요. 유근해야만이 상관용제를 써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된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돈 벌러 나간다 라는 거죠. 상관용겁이에요. 이 상관용겁도 역시 겁제를 써야 되는데 이건 일주가 약하니까 겁제를 쓰잖아요. 있어야 쓸 거 아니에요. 있어야 쓰는데 이 사주는 이렇게 되면 또 장사로 나가요. 이 사주도 장사로 나가요. 틈실하게 마음대로 할 수 있죠. 자, 그러면서 상관격과 식신격에 반대되는 항상 상관과 식신을 대비되죠. 식신격은 그래도 이 상관격보다는 좀 낫죠. 아무래도 안으로 공부를 내공을 많이 쌓아요. 내공을 많이 싸서 물론 식신격은 없어요. 여기 설명 안 해요. 격국론에서 설명하지만 관살과 상관만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식신격은 예를 들어서 안으로 내공을 깊이 쌓아서 드러내지만 이 상관은 뭐냐? 겉으로 바깥으로 나가서 지 마음대로 가서 공부를 자기 마음대로 주워 들어서 할 수도 있어요. 이 상관의 오만함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상관격인 사람은 대개 보면 좀 겉으로 드러나도 한마디로 통제불능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인성으로 첫 번째 눌러주는 게 최고 좋아요. 이런 사람들은 국회의원도 가능해요. 대원만 좋으면. 이런 사람이 바로 국회의원 갈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장사할 사람이고요. 이런 사람도 장사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고집을 마음대로 딱 부리면서 할 사람이에요. 상관용상, 이건 억지로 써야 되겠죠. 이거는 상관을 쓰겠다라는 것은 일주가 확실히 강하다든지 또 인성이 강해서 상관을 쓰는 경우예요.
상관용관 이거야말로 진짜 억지로 써야 되겠죠. 예, 이거는 마지못해 쓰는 거죠. 예, 상관용관은. 예. 아, 그건 상관용관은 마지못해 쓰는 것도 아니에요. 금수상관 희경관이라고 해서 있죠. 겨울에 태어난 뭐죠? 겨울에 태어난 금은 관성을 쓰겠다라는 거예요. 예, 오늘 마지막 것이 조금 좀 찝찝한 거예요. 겨울에 태어난 겨울에 태어난 네 번째가 그런가 같고요. 마지막 태어난 건 그죠? 을목일주가 4월에 태어났는데 그건 좀 찝찝해요. 예, 그래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만약 상관에서 재성을 쓰는 자는 일주가 왕해이죠. 왜? 이걸 둘 다 기운을 다 빼니까요. 상관 역시 왕하고 마땅히 재성을 쓰게 된다는 거예요. 일주가 왕하고 상관이 왕해서 상관 기운을 빼는 거죠. 재성을 썼으니까. 이거 아주 좋은 사주예요. 이 비겁이 있으면 좋다. 관성을 봐도 좋다. 무비겁의 인수가 있으면 불가견 관성을 볼 필요는 없다. 보지 말아라. 일주가 약한데 상관이 왕해요. 이건 반드시 인성을 써야 돼요. 첫 번째 사례 문제 상관용이 나는 거예요. 이런 때는 관성도 봐도 돼요. 그러나 재성은 보면 안 돼요. 왜? 용신을 극하니까요. 예. 일주가 약한데 상관이 왕해요. 무인수예요. 그럼 마땅히 이건 비겁이나 겁재를 써야 돼요. 반드시. 예. 반드시 좋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제 좋은 것은 겁재나 인성은 좋아요. 꺼리는 건 재성이겠죠. 예. 재관을 꺼린다라는 거죠. 일주가 왕이에요. 무재관이에요. 예. 그럼 어떻게 해요? 마땅히 상관을 쓰겠다는 거예요. 예. 계절에 태어난 상관을 써라. 상관을 써라. 일주가 왕하니까 설기시켜야 되니까요. 그런데 재성 반가운 것은 재성과 상관 또 봐도 돼요. 예. 이건 대운에서 보는 거예요. 꺼린다. 관인은 꺼린다. 이미 용신이 잡아졌으면 관인으로 가지 말아라 라는 것이죠. 일주가 왕하고 비겁이 많아요. 재성이 쇠했어요. 상관이 가볍고요. 그럴 땐 마땅히 관성을 써갖고 이걸 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관성 쓰라. 상관격에 그렇게 되는 거죠. 희, 견, 재관 꺼린다. 상관과 인성을 꺼린다라는 거예요. 소위 상관경관이라는 게 있다. 유하백단이라고 하는데 모두 일주가 약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예. 비겁을 일주가 돕고 있는데 제 관성을 본즉 비겁이 바로 그걸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소위 유화가 되죠. 예. 그래서 국중에 인성이 있어요. 그런데 견관을 했어요. 또한 화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되냐? 또한 유복하다. 이건 좋은 거예요. 예. 관을 보면 인성이 있으니까요. 관을 화살을 하는 거죠. 예. 상관용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괜찮아요. 이 사주 내에서 재성이 없어야 돼요. 왜 인성을 쓰니까 제극인을 당하니까요. 행운에서도 인수가 왕해야 돼요. 신왕지향으로 가 있죠. 미흡을 귀함이 드러나지 않는 자가 없다. 일찍이 뭐뭐하지 않은 것이 없다. 그래 이중부정이죠. 강한 긍정이에요. 행운에서 제왕으로 흐른다. 그러면 상관이 왕한 지지를 한다. 그러면 미흡을 일찍이 뭐뭐한 적이 없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빈천한 자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중부정이니까요. 상관용제를 하고 있어요. 재성득기예요. 이거는 분명히 일주가 강해야 돼요. 뿌리가 있어야죠. 운에서 제왕, 상왕, 지향으로 가면 미흡을 부자가 되면서 두통, 그러니까 부유함이 두통을 것이다. 운에서 어떻게 인왕하거나 겁재운으로 간다? 미흡을 불빈픽 뭐죠? 일찍이 뭐뭐 한 적이 없다. 이중부정이니까요. 미불해서 가난하거나 핍박하는 자. 그냥 가난한 핍자예요. 상관용고 이거는 괜찮아요. 그럴 때는 좋아요. 운이 제왕이 재성으로 간다. 운이 인왕으로 간다. 이건 상관을 용겁으로 쓰는 이유는 인성이 없었었잖아요. 근데 인성으로 가면 좋다는 거예요. 상관용관 이거는 분명하게 해서 일주가 강한 거예요. 그래서 운봉, 제왕, 필봉 재성이 강한 것을 만나면 부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상관용상 이것도 일주가 강한 거예요. 그래서 운에서 재양으로 가면 부자 아니면 또한 귀함이 된다. 더불어서 인성을 쓰는 자와 재성을 쓰는 자가 있으면 불가하다. 이건
두 가지를 다 쓰려고 하면 안 되죠. 인성과 재성은 서로 싸우는데요. 그러면 불가하다. 관에 유고비 높고 낮음이 있지 않으면 재를 나눔에 두텁고 많고 박함에 의세지 자세히 나눠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성과 재성을 쓸 때, 인성을 쓸 때는 관성의 높고 낮은 것, 재성을 쓸 때는 재물에 대해서 많다 적다를 나누면 된다라는 거죠. 야, 그래서 오늘은 사례명조가 5개인데 얼른 끝날 거예요. 왜냐? 상관격이 되는 거죠. 화토 상관격이에요. 이런데 이게 일주가 약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토가 많아서, 상관이 많아서, 그때 인성을 쓰는 거예요. 인성을 쓰는 거예요. 인성을 쓰는 거예요. 이건 지난번 강의한 거죠. 화토 상관 중첩했죠. 그래서 다행인 것은 개화, 아직 불기운이 남아있다. 화기가 유효하다. 또한 일자 장생을 하고 앉았으니 인중, 간목 유형이다. 간목을 쓰든 뭘 쓰든 목화로 불러야 돼요. 지 정묘운에 극거 신금하니, 정묘운에 신금하니 화기 축토하고 축토를 제거하는 거죠. 그래서 묘축을 해서 소위 유병득약, 병이 있음으로써 약을 얻은 것이다. 몸이 올라서 어디에 오느냐, 월전에 앉았고 경사스러움이 어디에 모였냐, 경림에 모였다. 연접해서 병인호님은 아주 끝내주죠. 채용계획 사지황당했다라는 것이죠. 이건 분명하게 얘기해서 배워드렸으니까 용신이 목이 될 거예요. 뭐나 말하죠. 제 말도 생략할게요. 자, 오늘 이제 강의가 이것서부터 시작되죠. 네, 160번이에요. 자, 이거 상관격이죠. 토금 상관이에요. 이게 인수 쓰는 거예요. 금이 엄청 아까와 똑같이 5개죠. 그래, 금체 화목용조죠. 목은 없어요. 그러나 대운이 화목으로 흘러서 좋다. 자, 금토 상관 중첩했다. 토금 상관에서 희기, 재성이 없는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무재. 이 재성은 뭐예요? 금생수 하는 게 없다는 거죠. 순청기상, 깨끗하다. 기운이. 초운에 목화가 흐름으로써 요 신대우 빼고요. 채용 계산 모두 좋아요. 모두 좋다라는 것이죠. 소위 장세라는 것은 힘을 쓸 나이, 힘을 쓸 나이예요. 그 나이에 등용 보방했다. 등용문에 올라서 방을 붙였다라는 것이죠. 소년 출신으로서, 소년의 몸으로서 공황지에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이 의미하고 때문에 얼마나 좋아요. 석한 것은 중은, 이 계산은 왜 안 좋으냐면 사축금국을 이루어서 안 좋은 거예요. 임진대운은 완전히 안 좋죠. 화를 끄니까요. 그래서 금생화극하니 소위 생평이에요. 이걸 우린 평생이라고 하는데요. 늘 가지고 있던 지조와 절개가 하창 어디에 따라서 하소연할 때가 없다는 거예요. 하소연할 때가 소위. 그래서 반세, 이것도 또 반평생이죠. 수고롭게 한 것이 단지 열심히 노력한 것이 어떻게 됐다? 스스로가 가련함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초라함을 느꼈다. 가련할 연자예요. 그래서 참 계사. 그렇죠. 40대에서부터 안 좋은 사주가 되었죠. 그래서 사주가 금화행 5개, 화행이 3개가 된다. 왜냐하면 무호의 정화나 병화가 바로 옆에 있으니 무토일지 화화가 된다. 사주 원국에 재성이 없으므로 청순해졌다는 뜻은 인성인 정화와 오화의 용신을 극지하지 않기 때문이다. 초년 대운의 호운이었으나 중년 때는 하얀 곡선을 그렸다. 이러한 안타까운 현상은 사주 자체가 한쪽으로 편과한 사주는 삼순대운을 넘기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했죠. 맞습니다. 160번이죠. 맞습니다. 한쪽으로 사주가 편과하면 참 안 좋아요. 그래서 오행은 고를 갖추고 있어야 되죠. 요가 사화가 저 지금 오화 대운에 들어와 있지만 이 사화는 안 좋습니다. 사축 궁극을 이루기 때문에 사유 궁극을 이루기 때문에 좋지가 않죠.
이대원서부터는 아주 끝난 사주죠. 사주가. 자, 161번이에요. 임술, 이 금수상관이에요. 시경관을 해요. 화를 봐야 되는데 화가 없어요. 수체, 토화용조에서 토불형이에요. 아, 예, 그렇죠. 토불형이에요. 화를 쓰겠다는 거예요. 뭔 화를 쓰냐? 예, 술토 속에 정화를 쓰겠다는 거예요. 예. 차, 금수상관 당령을 했어요. 예, 그래서 희지, 난토, 지장간의 난토, 그러면 정화를 쓰겠다는 거예요. 조기 지정 중류, 충분하게 이 술토가 술을 막아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원인은 시에 재성이 병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 이유가 이제 결국은 병이라고 하지만 저게 이제 목국토를 한다는 것인데 저렇게 넓게 가지는 않아도 이 운은 좋은 운이에요. 병진대운 진토가 안 좋겠죠. 그러나 오운 이런 데는 안 좋아요. 수가 강해서 역극을 당하니까요. 사운도 그렇고. 자, 겸해서 초운 수목으로 흐르니 그래서 이치 서양 불개 이럴 수가 없었다. 아, 수목으로 흘러서.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어쨌든 지3순위에 하나 둘 셋 이 바깥으로 해서 운봉 화토로 흐르는 바람에 이게 진토가 좋을까요? 정확하게 안 좋습니다. 일어 출신에서 사지 주목이 되었다. 오운에 만나면 쇠신충왕하는 바람에 이거 좌우충은 분명히 당할 수가 밖에 없어요. 쇠한신이 왕한신에게 딱 충을 당하니까 대성에서 뭔 계기가 되냐면 뭐죠? 시 무적한 그래도 벼슬이 어디까지는 가냐면 귀양살이 갈 정도는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교회 정자에서 오늘 지금 배 뜯어주고 있다. 아, 어떻게 노력하고 있냐면 이거 좀 뭐죠? 마음에 쓸쓸한 숫자잖아요. 이걸 떨쳐버리려고 근심을 떨쳐버리려고 무척 애를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현재 이 오운에서 지금 이분을 아마 반명을 하신 것 같은데 솔직히 얘기해서 이 수체라면 목도 써요. 그러면 쓸 수 있죠. 1호 출신이라고 했으니까 갑자기 공부를 못했어도 특별하게 보직을 관직을 맡은 거예요. 그렇지만 뭔 기회를 그러니까 국가에 뭔 죄를 과오를 저질렀는데 그래도 귀양 갈 정도의 벼슬은 아니었다 이거죠. 그래서 집에 물러 있으면서 근심을 떨쳐내려고 애를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금수상관 희경관이라는 사주영어가 있는데 오대운의 원령을 득한 자수와 충, 쇠신충왕 왕신 발을 하여 대성 기시 무적환하여 교정금일 배리수의 처지가 되고 말았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육순 오대운이면 옛날로는 즐길 만큼 즐긴 인생이다 라고 했죠. 육순에 그렇죠. 그 정도면 161번이요. 아이고, 입력을 안 시켜놨네요. 그랬겠죠. 네. 운 좋아요. 이 진대운은 안 좋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해서 이 진대운은 안 좋습니다. 정사 무어도 좋게 나오지만 오대운에는 위태롭다. 네. 맞아요. 그래도 미대운까지는 관계없다. 그럭저럭 살아서 경대운 대에 이 사주는 종명을 사주다. 네. 화토로 보셨어요. 그럼 철저 선생은 저 목이 안 좋다라고 하지만 자 수체면 어떻게 한다? 토로 먼저 막아라. 그 다음에 화를 써라. 그 다음에 목으로서 마지막 정비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수가 많았을 땐 그 오행을 용신 잡는 법이
토화목으로 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 사주 이렇게 좋은 사주였어요. 지금 아마 첫째 선생한테 미운 털이 맥혔는지 그렇게 된 거죠. 자, 이게 이제 특수격이 나왔어요. 이걸 제가 지금 정리를 못하고 있는데, 여튼 정단 선생하고 얘기를 이걸 더 해봐야 돼요. 정단 선생은 참 이 철조 선생님 말을 듣고 수를 쓰겠다는 거예요. 수를 쓰겠다는 거예요. 근데 자 목화상관이다. 목화상관인데 인수통근 녹지했다. 인수가 통근해서 녹지를 했군요. 격국 미상불 일찍이 몸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름답지 않은 적이 없다. 아름답다. 예. 인수를 쓰겠다는 거예요. 수 비록 끓이는 것은 재성이 괴인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이 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지지에 있는 게 개수를 꺼릴 건 없지만 이 자축합토 하는 게 저는 좀 찝찝해요. 자축합토를 해서 토화되면 이 4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토체 목수용조가 돼요. 토체 자축합토를 해서 하면 토체 목수용조가 돼요. 화, 토 이렇게 해서 지지가 이게 자축합토가 된다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목수용조가 돼요. 토체 목수용조가 돼서 수가용신이죠. 수가용신이 되죠. 토가 채니까 목수로 가면 또 금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합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거예요. 근데 정단 선생은 이걸 합으로 보지를 않고 오히려 수가 축토 옆에 있어서 이 축토 속에 있는 수를 많이 잡아줬어요. 계량 수치를. 그런 바람에 이게 수치가 됐어요. 그러면서 특수격으로 인성용인격이라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뜯어보면 물론 축토는 모두 습토라 능이 축수회화 물을 저장하고 불을 끄니까 애석한 것은 운에서도 무수. 이거 지금 수를 쓰겠다는 거예요. 수를 쓰겠다는 거예요. 수가 없어서 이 정단 선생님이에요. 철저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결과 일개 한유 물을 쓰니까 한유를 되는데 지 신운에 화절 수생 이때 화가 끊어지고 수를 생하니 보세요. 토체면 목수 다음에 금을 쓴다니까요. 자, 그래서 이 화절수생에서 명렬 반궁이라는 건 이거는 국립학교에 입학을 한 거예요. 입학을 했는데 후에 구주 달려주자거든요. 9번씩이나 추위, 9번씩이나 과거 시험에 가서 시험을 쳐봤지만 붙지를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주는 분명하게 해서 이게 수체가 아니고 철저 선생님과 같이 자축합토 사진 이렇게 하면 토가 많아져 갖고 목수용조가 돼서 금까지 쓰면 요때 조금 괜찮았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 정화 병정화는 별로 좋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토체니까 미토도 안 좋고요. 토체라면 오화도 안 좋고요. 초년에 안 좋고요. 이 신대원에 간 좀 괜찮았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축합토를 보면 이건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합을 웬만하면 지수법칙에서는 합을 안 봐요. 그것 때문에 합화가 되기 전까지는 안 보거든요. 특수격 그러니까 합화 정임합목화가 된다면 경금이 없으면 경신금이 없으면 합목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인데 이렇게 지금 자축합토가 이게 가능하다면 이거는 사화 진토 해서 전부 다 이걸 화토로 보고서 보면 이걸 목수 금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주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걸 지금 특수격으로 인성용인격으로 잡아서 수를 용신으로 잡아놓으니까 이런 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참 저도 지금 이렇게 써놨어요. 이 명절을 무게중심론인 오행체형론으로 무게를 달아보면 수오행이 5.9로 나타나고 상관성인 화오행이 4.7이 되어 수체토화용조에서 토불형하고 화목 그렇죠. 토화용조 화목 희용이 되어야 하는데 정단님은 이 사주를 특수격으로 처리하여
인성영입격으로 프로그램을 작동하게 만들었다. 아마도 화영이 흉격인 상관격을 인정하여 인수를 용신으로 정하게 프로그램을 조정해 놓은 듯하다. 관심을 갖고 정답님께 원인 분석을 의뢰할 예정이다. 첫째님도 격국으로서는 미상불미, 아름답지 않은 적이 없는데 일찍이 아름답지 않은 적이 없다. 그런 것은 분명히 아름답다는 거예요. 상관격에 인수를 쓰기 때문에 일치 이런 결과 일개 한유가 된 까닭은 이 병정화, 해두하고 무술대원의 분명했다. 이거 토체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참 뒤집고 또 뒤집어 봐서 자축합토가 되냐 안 되냐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주는 지금 이 사람이 몇 살인지 한번 볼까요? 보면 자기가 살아온 거를 쭉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참 인성용인격이라고 해서 수를 잡아놓으니까 이 수 잡으니까 유대원이 괜찮잖아요. 그럼 무술대원 되면 끝난다는 거죠. 그러나 토체 토체 목수금으로 보면 토체 목수금으로 봐도 미호 무술대원은 안 좋다라는 것이죠. 그럼 살아온 걸 일일이 체크를 해보면 이건 이런 사주구나 라고 해서 자축합토를 봐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요 자축합토를 못 쓰면 개수 하나가 딸랑 남죠. 목도 없죠. 개수 하나가 딸랑 남죠. 을목이니까 목수용조에서 금도 괜찮은데 이렇게 수용신이고 금 좀 괜찮다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무술대원 되면 끝날 것이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조금 좀 찝찝한 경우가 하나 이렇게 마지막으로 나왔어요. 다음 강의는 2월 상관용제격이죠. 이건 요즘으로 얘기하면 장사로 나가야 되는데 옛날에 이건 또 주로 관직에 있는 사람들을 했을 테니까 무조건 장사한다 라고는 할 수 없겠죠. 자, 그래서 오늘 강의는 마지막으로는 좀 마지막 강의가 좀 저하고 정단 선생하고 좀 맞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아마 철조 선생은 분명하게 저게 자축합토가 돼서 토의 폐해, 토를 분명히 인성을 깨고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재성이 인성을 깨니까 좀 꺼린다라고 했거든요. 토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자축합토로. 그럴 수도 있겠어요. 자, 오늘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자평진전 강의가 있겠습니다.